베트남 호치민 공항의 출국장은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기훈은 여권을 꼭 쥐고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2년 예정이던 주재원 생활이 1년 반 만에 끝났죠. 회사 사정으로 조기 귀국이 결정된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아내한테 깜짝 선물이 되겠지. 기훈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미에게 미리 알리지 않기로 한 건 순전히 놀래켜주고 싶어서였어요. 결혼 15년째, 아이도 없이 둘만 살아온 부부였죠. 비행기 안에서 기훈은 수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난번 영상통화에서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혼자 지내는 게 힘들다고 투정도 부렸죠. 당신 언제 돌아와? 그때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만날 텐데 당신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니 가슴이 설렜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기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죠. 손님, 해외 다녀오셨나 봐요?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겠구만.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미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고 있겠죠.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단지 안조경수가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놀이터 시설물이 바뀐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수미야. 기훈은 밝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평일 오후니까 당신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수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기훈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기쁨이 아니라 당황이 가득했죠. 당신이 왜?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영의 포옹이 아니라 경직된 자세였어요. 마치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깜짝 선물이야. 조기 귀국하게 됐어. 기훈은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을 뒤로 빼며 거리를 두려는 듯 했죠. 미리 연락 좀 하지. 수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기훈은 당황했어요. 1년 반 만에 돌아온 남편을 이렇게 대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신을 놀래켜주고 싶었어. 놀라긴 했네. 수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손놀림이었죠. 기훈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쿠션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낯선 잡지가 펼쳐져 있었죠. 인테리어를 바꿨네? 조금. 수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여전히 기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죠. 배고프지? 뭐 먹을래? 수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서둘렀어요. 기훈의 시선을 피하려는 것 같았죠. 아니야, 기내식 먹었어. 기훈은 수미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깨끗했죠. 손님이 왔었어? 아, 그냥 혜진이가 잠깐. 수미는 급하게 와인잔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잔이 살짝 부딪혔어요. 짤그랑 소리가 났죠. 기훈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를 찾으려고 했는데 낯선 수입 맥주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평소 마시던 종류가 아니었죠. 취향이 바뀌었네. 그냥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수미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기훈이 뭔가 묻는 게 싫은 것 같았어요.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수미가 막아섰습니다. 샤워 먼저 해.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잠깐 옷만 갈아입고. 내가 꺼내줄게. 수미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반쯤 닫고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기훈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미가 침대 옆 테이블 서랍을 급하게 닫는 게 보였어요. 그 안에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여기 옷. 수미가 문을 열고 옷을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죠. 욕실로 들어간 기훈은 거울을 봤습니다. 선반 위에 남성용 면도기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쓰던 것, 다른 하나는 새 것이었죠.
이상하네. 기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수미의 반응, 집안의 낯선 물건들, 모든 게 이상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수미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들렸어요. 오늘은 안 돼. 갑자기 일이 생겼어. 기운이 나타나자 수미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회사 동료. 수미는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기우는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를 집어들었죠. 남성 패션 잡지였습니다. 수미가 이런 걸 볼 리 없었어요. 잡지를 넘기다가 책갈피처럼 끼워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성수동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일주일 전, 금액은 30만 원이 넘었죠. 와인 2병과 스테이크 2인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미야, 이게 뭐야? 기훈이 영수증을 들고 물었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거 혜진이랑 먹었어. 혜진이가 와인 2병을 마셔. 기념일이었거든. 수미의 변명은 궁색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계속 넘기며 불안해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미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평소와 달리 대화가 없었죠. 기훈이 베트남 이야기를 꺼내도 수미는 건성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기훈이 물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이제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 그래. 수미의 대답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만 휘저었어요. 거의 먹지도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기훈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미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죠. 진동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고 때로는 화장실로 가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즘 바빠. 조금. 수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수미가 먼저 일어났어요. 피곤해. 먼저 잘게. 나도 같이. 당신은 시차 적응해야 하지 않아? 수미의 거절이 분명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기훈은 혼자 거실에 남았죠.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더니 낯선 머그잔이 있었어요. 커플 잔이었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분홍색이었습니다. 이것도 새로 샀나? 기훈은 머그잔을 들어봤습니다. 바닥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S&J라고 적혀 있었죠. S는 수미겠지만 J는 누구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기훈은 거실을 다시 둘러봤어요. 선반 위에 새로운 액자가 있었죠. 수미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낯선 곳이었어요. 액자 뒤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진 뒤에 메모가 있었어요. 행복했던 그날 마이너스 제주도라고 적혀 있었죠. 기훈은 수미가 제주도에 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침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수미가 안에서 잠근 것 같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수미야? 기훈이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만 들렸죠.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기훈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꺼내 소파에 깔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기훈은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데 안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수미의 목소리가 들렸죠. 보고 싶어.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기훈에게는 들려준 적 없는 톤이었죠. 내일 봐. 수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행복해하는 것 같았죠. 기훈은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수미가 전화를 끄는 것 같았죠. 물을 마시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미의 달라진 모습, 집안의 낯선 물건들,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설마 아니겠지.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미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죠.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응. 수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칠했어요. 붉은색이 유난히 진했죠.
몇 시에 들어와? 늦을 거야. 회식도 있어. 수미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기훈이 따라 나갔어요. 같이 저녁 먹고 싶었는데. 미안. 약속이 먼저 있었어. 수미는 기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더 많았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조심해서 다녀와. 응. 문이 닫혔습니다. 기훈은 창문으로 수미가 차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출발했죠.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급했습니다. 기훈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가 이렇게 씁쓸할 줄 몰랐어요. 수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동료의 메시지였어요. 잘 도착했어? 아내가 기뻐했겠네. 기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고 불편해했어요. 마치 불청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뭔가 확인해야겠어. 기훈은 결심했습니다. 수미가 숨기는 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불안한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수미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어요. 최근 석 달치를 확인했죠. 성수동, 청담동,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과 바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혼자 이런 데를 다녔을까? 기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대부분 2명분의 식사였어요. 와인도 항상 2잔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새 옷이 많이 늘었어요. 브랜드 옷, 비싼 구두, 핸드백까지. 기훈이 보낸 생활비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대체 누구야?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어요.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럴 수 있을까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향수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남성용이었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선물용인가? 기훈은 향수를 들어봤습니다. 고가 브랜드였어요. 백화점 가격표가 붙어 있었죠. 8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을 확인했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반지였죠. 여성용 반지였는데 수미가 끼기에는 사이즈가 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기훈은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 수미의 행적을 더 찾아봤죠. 전화기 옆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아까 머그잔에서 본 그 이니셜이었죠. 기훈은 망설였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기훈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미를 추적해야겠어요. 오늘 회식이 정말인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겠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기훈은 수미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카페에서 기다리며 회사 입구를 지켜봤죠. 6시가 되자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도 보였어요.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가 아니었죠. 혼자 급하게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기훈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앞차를 따라가 주세요. 기사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기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성수동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수미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기훈은 건물 앞에서 내렸죠. 루프탑 바가 있는 건물이네. 기훈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루프탑 바였어요. 연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루프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확인하고 싶은가 자문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과 음악이 맞이했습니다. 한쪽 구석 테이블에 수미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맞은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4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였어요. 수미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기훈은 기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수미가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죠.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수미인가? 기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소녀 같은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죠. 남자가 수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기대며 응했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 사이였죠. 기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말이었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기훈은 루프탑 바를 나와 건물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핸드폰을 꺼내 동생 기태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웬일이야? 기태야, 좀 와줄 수 있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태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형수는 잘 있고. 그냥 와줘. 성수동이야. 30분 후 기태가 도착했습니다. 기훈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을 짐작했어요. 형수가?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 목이 메었어요. 기태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죠.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야 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수 SNS 확인해봤어? 기태의 조언에 기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미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최근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제주도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테이블에 와인잔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 봐. 혼자가 아니었네. 기태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와인잔에 비친 그림자가 보였어요. 남자의 실루엣이었죠. 다른 사진들도 확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전시회, 콘서트 사진이 많았어요. 모두 기훈이 모르는 일정이었죠. 형이 베트남 가 있는 동안 완전히 딴 생활을 했네. 기태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기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형, 나한테 맡겨. 내 친구 중에 사설 탐정하는 애가 있어. 기태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부탁했어요. 루프탑 바에서 찍은 사진도 전송했죠. 2시간 후 수미와 남자가 바에서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기훈은 멀리서 지켜봤죠. 저 차 번호 좀 확인해. 기태가 남자의 차 번호를 찍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수미는 자신의 차를 두고 남자 차에 탔죠. 어디 가는 거야? 기훈이 불안해했습니다. 기태는 택시를 잡았어요. 따라가 보자. 차는 한남동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형, 일단 집에 가자. 기태가 말렸습니다. 더 보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기훈도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수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노트북 비밀번호를 겨우 알아냈어요. 결혼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일이 수십 통 있었어요. 재준이라는 이름이었죠. 보고 싶은 수미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메일 내용을 읽는 기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골적인 사랑 고백이 가득했어요. 수미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죠. 재준 씨, 저도 매 순간 당신을 생각해요. 빨리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수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카카오톡 PC 버전도 확인했습니다. 재준과의 대화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인사부터 잘 자라는 말까지 연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였죠. 여보,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수미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충격적이었어요. 기훈에게는 당신이라고만 불렀는데 말이죠. 사진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찍은 셀카 데이트 사진, 심지어 수미의 야릇한 사진도 있었어요. 기훈은 모니터를 끄고 싶었지만 증거를 위해 캡처했죠. 신용카드 인터넷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여러 번 있었어요. 모두 낮 시간대였죠. 기훈이 베트남에 있는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야? 기훈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사 정도였지만 점점 대담해졌죠. 명품 가방 구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수미가 들고 다니는 새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구매자 이름은 정재준이었죠. 선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재준, 이 자식이. 기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기태가 말했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었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수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오려 했지만 기훈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잤어? 수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회식이 늦게 끝났네. 기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미는 시선을 피했어요.
오늘 팀 회식이 있었어. 그래. 어느 식당에서 했어? 강남역 근처 고깃집. 수미의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기훈은 속으로 웃었어요. 방금 전까지 호텔에 있었으면서 말이죠. 샤워할게. 수미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훈은 수미의 핸드백을 봤어요. 호텔 명함이 삐져나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기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그 남자 정보 나왔어. 누구야? 정재준 47세. IT 회사 대표야. 이혼한 지 2년 됐대. 이혼했다는 말에 기훈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유부녀와 바람 피우는 이혼남이라니 치가 떨렸어요. 전 부인 연락처도 알아냈어. 정말? 응. 전 부인도 재준이란 놈 때문에 고생 많이 했대. 바람 피우다가 이혼했거든. 기훈은 전 부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준 씨 전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정재준 씨가 현재 만나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그러는군요. 전 부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내일 오후 2시 어때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기훈은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최기훈 씨죠? 4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이름은 한서연이었죠.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고생했으니까 심정 이해해요. 서연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준이란 사람, 겉으론 젠틀해 보이죠? 하지만 완전 바람둥이에요. 어떻게 이혼하게 되셨는지. 저랑 결혼 생활 10년 동안 바람을 3번 피웠어요. 마지막엔 20대 직원이랑. 서연의 표정이 씁쓸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아마 비즈니스 모임이나 세미나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여자들 많이 꼬셔요. 기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획적인 바람둥이였던 것이죠. 증거 수집은 하고 계세요? 네, 어느 정도는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기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도와주시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꼴 못 봐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도 막고 싶고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재준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준이는 자기 사무실에 여자를 자주 데려가요. 강남 테헤란로에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에서도? 네. 소파가 있는 개인 휴게실이 있어요. CCTV도 없고요. 서연은 사무실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이혼 후에도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재준이는 카톡보다 텔레그램을 더 많이 써요. 비밀 대화 기능 때문이죠. 텔레그램이요? 네. 아마 부인과도 거기서 대화할 거예요. 증거 인멸하기 쉬우니까. 서연의 정보는 구체적이고 유용했습니다. 기훈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재준이 회사 재정 상태도 안 좋아요. 겉으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투자금 회수 압박받고 있죠. 그래요? 네.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자들이 등 돌릴 거예요. 서연은 재준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되겠어요? 재산 분할 때문에 가끔 연락하거든요. 자연스럽게 부인 얘기를 빼낼 수 있을 거예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공동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수미를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나갔죠.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으러 가. 토요일 아침 수미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를 입었어요. 어느 친구? 혜진이랑 민정이. 기훈은 차에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를 확인했습니다. 수미의 차는 청담동 호텔로 향하고 있었어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청담동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 호텔 재준이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스위트룸을 연간 계약했죠. 기훈은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쯤 지나자 수미와 재준이 나타났죠.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나왔어요.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그대로 담겼죠. 수미가 재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스스럼 없었어요. 완전히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죠. 기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분노가 컸어요. 복수를 다짐했죠.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을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수미 씨 자랑이 대단하더라고요. 젊고 아름답다면서. 기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수미 씨가 이혼할 거라고 하더군요. 뭐라고요? 남편이 무능력하고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고 한다면서요. 자기를 만나고 진짜 사랑을 알았다나. 전화기를 쥔 기훈의 손에 핏줄이 섰습니다. 수미가 재준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녹음했어요.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일 둘이 와인바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성수동 와인바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 남편이 실수로 말했어요. 수미 씨랑 가는 특별한 장소라면서. 서연의 정보력이 대단했습니다. 기훈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내일 제가 가서 녹음할게요. 저도 갈게요. 제가 앞에 나타나면 재미있겠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복수심이 묻어났습니다. 기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 저녁 7시, 기훈과 서연은 와인바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와인바로 들어갔습니다. 수미와 재준은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기훈과 서연은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칸막이 때문에 수미와 재준은 그들을 보지 못했어요.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재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수미의 대답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기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이 돌아왔다며? 응.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 계획이 좀 틀어졌지. 빨리 정리해. 우리 새 출발하자. 조금만 기다려. 재산 분할 유리하게 하려고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수미의 계산적인 모습에 기훈은 경악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참, 남편이 의심하지는 않아? 전혀. 너무 단순해서 눈치도 없어. 수미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연이 기훈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죠. 넌 정말 내 운명이야. 재준의 달콤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고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 역겨운 대화가 계속됐습니다. 기훈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위해 참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미와 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가자. 재준이 수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미는 그의 품에 기댔어요. 기훈과 서연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호텔까지 따라가기로 한 것이죠.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수미와 재준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수미야. 기훈이 불렀습니다. 수미가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당신이? 재준 씨. 이번엔 서연이 불렀습니다. 재준도 화들짝 놀랐어요. 서연이? 내가 왜? 네 사람이 로비 한가운데서 대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설명 좀 해줄래, 당신? 기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미는 말을 잃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죠. 이건 오해야. 수미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궁색했어요. 오해? 방금 녹음한 거 들려줄까? 기훈이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하자. 재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막았어요. 도망가려고. 또. 서연, 우리 끝난 사이잖아. 그래서 유부녀랑 바람 피워도 된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수미야, 집에 가자. 기훈이 수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뿌리쳤어요. 싫어. 난 재준 씨랑 있을 거야. 수미의 선언에 기훈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대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기훈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어요. 오빠. 서연이 재준을 불렀습니다. 재준은 움찔했어요. 결혼했을 때의 호칭이었죠. 회사 투자자들이 이 사실 알면 좋아할까?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알려줄 거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서연도 돌아섰습니다. 기훈과 함께 호텔을 나왔어요. 시원하네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기훈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끝까지 가야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혼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기훈은 호텔을 나와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박진우 변호사가 야근 중이었어요.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죠. 기훈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진우야, 도와줘. 기훈은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꺼냈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신용카드 명세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빼곡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진우의 확신에 기훈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였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둘 다 합치면 6천만 원은 나올 거야.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비율이 낮아져. 수미 씨가 받을 수 있는 건 30% 정도일 거야. 진우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소장 접수할게. 수미 씨한테도 내용 증명 보내고. 고마워. 친구 사이에 무슨. 근데 정말 이혼할 거야? 15년인데. 진우의 물음에 기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수미가 먼저 끝낸 거야. 그날 밤 수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재준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결심이 더 컸죠. 다음 날 아침 수미가 집에 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온 것 같았어요. 기훈과 마주치자 시선을 피했죠. 이혼하자. 기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기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와인바에서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수미의 얼굴이 굳었죠. 어제 변호사 만났어. 오늘 소장 접수한대. 잠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수미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마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어요. 성급하다고. 6개월 동안 바람 피운 사람이 할 말이야? 그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기훈은 집을 나왔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어요. 동료들은 기훈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점심시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투자자들한테 연락했거든요. 사생활 문제 있다고. 서연의 행동력이 대단했습니다. 기훈은 놀랐어요. 반응이 어때요? 벌써 두 곳에서 투자 철회 검토한대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재준도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훈은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수미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에요. 오늘 소장 접수했고요. 저도 전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의 적에 맞서 연대한 것이죠. 오후에 수미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제안했어요. 재산을 반반 나누자는 조건이었죠. 말도 안 돼. 유책 배우자가 반을 달라고. 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훈도 어이가 없었어요. 거절해. 당연하지. 우리가 유리해.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있었죠.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일어섰어요. 피고는 6개월 이상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죠. 진우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녹음, 메시지 기록이 빼곡했어요.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수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가 1년 반 동안 해외에 있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책임도 있죠. 일 때문에 간 건데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되나요? 진우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정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위원이 수미에게 물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움이 불륜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기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미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기훈은 외면했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수미 측이 여전히 많은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어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법원을 나오는데 재준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미가 그에게 달려갔어요. 기훈은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죠. 기훈 씨.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재판을 보러 왔던 것이었어요. 서연 씨도 오셨네요. 전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요. 두 사람은 근처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재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 남편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요? 투자금 회수 통보를 여러 곳에서 받았대요. 거래처도 계약 취소하고 서연의 복수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훈도 뿌듯했어요. 수미 씨도 곧 후회할 거예요. 왜요? 전 남편은 돈 없으면 여자한테 관심 없어져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서연의 말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재준의 본 모습을 수미도 곧 알게 되겠죠. 일주일 후 기훈은 회사에서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근무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부장 자리였죠. 축하해, 기훈아. 상사가 축하했습니다. 동료들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기훈의 마음은 복잡했죠. 승진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서연의 제안이 의외였습니다. 기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두 사람은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편안해 보였죠. 사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훈도 마음이 짠했어요. 잊으려고 해도 날짜는 기억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다음 달이 결혼기념일인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신당한 상처,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혼하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일에 집중하려고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기훈의 대답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요가 스튜디오요. 좋네요. 이혼 전에는 할 생각도 못했어요. 제 꿈을 무시했거든요.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기다렸어요. 저기 수미 씨 남편 맞죠?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기훈이 돌아보니 수미의 회사 동료였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수미 씨가 요즘 회사 안 나오던데요. 네. 일주일째 무단결근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기훈은 놀랐습니다. 수미가 회사를 그만뒀단 말인가요? 이상하네요. 동료가 떠난 후 기훈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미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걱정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제 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 씨가 재산 포기각서를 보냈어. 뭐라고? 집도 포기하고 최소한만 받겠대. 대신 빨리 이혼해달라고. 기훈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상한데. 나도 그래.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재준이 수미에게 결혼을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빨리 이혼하고 재산은 포기하라는 것이었죠. 수미는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재준과의 미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곧 알게 되겠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는 순간 기훈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홀가분하면서도 씁쓸했죠. 이제 자유예요. 진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훈은 억지로 웃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수미가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옆에 재준은 없었죠. 기훈 씨. 수미가 불렀습니다. 기훈은 걸음을 멈췄어요. 할 말 있어? 미안해.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바보였어. 그래. 당신은 바보야. 기훈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수미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했어요. 축하해요. 아니, 위로해야 하나? 축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축하주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북한산 근처 막걸리집에서 만났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은 소박한 곳이었어요. 여기 자주 와요? 네.
등산하고 들르곤 해요. 서연은 등산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재준과 이혼한 후 시작한 취미라고요. 저도 등산 좋아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 같이 가요. 자연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시며 웃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의 위로였죠. 그날 밤 기우는 빈집에 돌아왔습니다. 수미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어요. 옷장도 화장대도 텅 비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문자였어요. 내일 날씨가 좋대요. 등산 어때요? 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수미는 재준의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준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지자 예민해진 것이었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재준이 수미에게 화를 냈습니다. 수미는 놀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남편이 소문을 퍼뜨려서 투자자들이 다 떠났다고. 사실은 서연이 한 일이었지만 재준은 기운 탓을 했습니다. 수미는 억울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빨리 이혼이나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재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사랑? 지금 그게 중요해?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준에게 자신은 그저 재미있는 상대였을 뿐이었어요. 나가. 재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이제 너 때문에 피곤해. 수미는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차마 연락할 수 없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걸 잃었죠. 남편도 집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내가 뭘 한 거지? 수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죠. 기우는 새벽에 일어나 등산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설렜어요. 누군가와 함께 등산을 간다는 게 좋았죠. 북한산 입구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오늘 정상까지 가볼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편해졌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죠. 재준이 수미 씨를 차버렸대요. 네. 회사가 망하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죠. 기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미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후회하고 있겠네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상에 오르자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죠. 고마워요. 기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뭐가요? 그냥 다요. 도와주신 것도 오늘 같이 와준 것도.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저도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로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하산하는 길에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요. 요가 스튜디오 준비는 잘 돼가요? 네. 다음 달에 오픈해요. 축하해요. 개업 파티하면 불러주세요. 당연하죠. 꼭 와주세요. 산 아래 막걸리집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더욱 편해졌어요. 우리 인연이 참 특이하죠?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만날 줄 몰랐어요. 운명인가 봐요. 서연의 말에 기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서연을 먼저 데려다 주기로 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서연이 내리며 말했습니다. 기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또 가요. 네. 조만간에. 서연이 돌아서는데 기훈이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다음 주에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요리 좀 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온 기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죠. 다음 주 금요일 저녁 기우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서연을 위한 저녁 준비였어요. 스테이크용 고기와 와인, 신선한 채소들을 골랐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수미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집을 제대로 정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 같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캐주얼한 원피스 차림이 편안해 보였죠. 어서 와요. 와, 집이 깔끔하네요. 서연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수미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공간이었어요. 대신 기운의 취향으로 새롭게 꾸며져 있었죠.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실에서 와인이나 마셔요. 기우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서연은 와인을 마시며 기운을 지켜봤죠.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베트남에서 혼자 지내면서 늘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촛불을 켜니 분위기가 은은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우는 놀랐어요. 정말요?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그냥 조용히 보내려고 했는데 혼자 있기 싫더라고요. 서연의 솔직함이 기훈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기훈은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모르고 샀어요. 디저트로 먹으려고. 운명인가 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이렇게 따뜻한 생일은 오랜만이에요. 앞으로는 더 따뜻한 날들이 많을 거예요. 기훈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인이 비자 두 번째 병을 열었어요. 취기가 오르며 더욱 편해졌죠. 기훈 씨는 후회 안 해요? 뭘요?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낸 거요. 기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끝낼 때가 된 거죠. 저도 그래요. 전 남편과의 10년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춥지 않아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살짝 몸을 떨었어요. 조금요. 기훈은 자켓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서연이 기훈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도 눈을 감았죠. 부드러운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기훈이 물러서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것 같았죠.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기훈의 품에 기댔어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기훈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가 사랑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기훈은 창가에서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다음 날 아침 기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수미 형수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래. 통장에 돈도 없고. 기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만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혹시 형이 도와줄 생각은? 없어. 각자 인생이야. 기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저녁 감사했어요.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기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볼래요? 좋아요. 자연스러운 데이트 약속이었습니다. 기훈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한편 수미는 카페에서 친구 혜진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어요. 혜진은 수미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죠. 너 대체 무슨 일이야? 수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었죠. 내가 뭐라고 했어. 불륜은 결국 불행으로 끝난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기훈이한테 용서 빌어봐. 이미 늦었어. 기훈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대. 혜진은 놀랐습니다. 벌써? 누구랑? 재준 전 부인이랑.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전 배우자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니요. 너도 참 대단하다. 모든 걸 잃었네. 혜진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자리라도 구해야 해. 돈이 없어. 우리 회사 격리직 자리 있긴 한데. 정말? 부탁해. 수미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생존이 급했어요. 재준과의 화려한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비참했죠. 재준은 회사가 망한 후 잠적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다녔어요. 수미에게도 연락이 왔죠. 정재준 씨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당신이 내 연녀잖아요. 분명 알 거야.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 연녀라는 단어가 칼처럼 찔렸어요. 서연은 요가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하며 바빴습니다. 기훈이 도와주러 왔어요. 무거운 거 옮기는 건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요가 매트를 정리했어요.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우리 좋은 팀이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도 웃었어요. 그러게요. 손발이 잘 맞아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피자와 맥주였어요. 이런 게 행복인가 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이 궁금해했어요. 어떤 게요?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거요. 전 남편과는 늘 화려한 곳만 다녔거든요. 저도 그래요. 전처는 비싼 레스토랑만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가고 있었어요. 내일 오픈 파티 준비됐어요? 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기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다음 날 요가 스튜디오 오픈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연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였어요. 기훈도 축하 화환을 들고 왔죠. 축하해요. 멋진 시작이 될 거예요. 기훈 씨가 있어서 든든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뜻밖의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재준이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서연아.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서연과 기훈이 더욱 놀랐어요. 여기 왜 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준은 비굴하게 웃었어요. 도와줘. 돈 좀 빌려줘. 뭐? 회사 망했어.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재준의 몰락한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의 말로였어요. 나한테 왜? 다른 사람은 다 등 돌렸어. 내가 마지막이야.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와서 날 배신하고 바람 피운 사람이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재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티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기훈이 나섰죠.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당신이 뭔데? 재준이 기훈을 노려봤습니다. 전 서연 씨 애인입니다. 기훈의 선언에 재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도 놀랐지만 기훈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 우리 사귀어. 재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였어요. 너희가 정말? 그래. 이제 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재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너희 둘 다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기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나갔어요. 파티는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서연과 기훈만 남았어요. 애인이라고 했네요?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기훈이 쑥스러워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불편하셨다면. 아니에요. 좋았어요. 서연이 기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진짜로 만들까요? 네. 우리 사귀어요. 진짜로. 기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품이었어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수미는 재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 남편이랑 내 전 마누라가 사귄대. 뭐라고?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훈이 서연과 사귄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졌어. 재준의 목소리는 자포자기였습니다. 수미도 무너졌어요. 자신이 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기훈아. 수미는 기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이미 기훈은 수미의 삶에서 사라졌으니까요. 혼자 남은 수미는 울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기훈과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우리 여행 가요. 기훈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로요? 제주도 어때요? 새로운 추억 만들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죠. 일주일 후 기훈과 서연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긴장돼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이 의아해했어요. 왜요? 연애한 지 오래됐잖아요. 여행도 처음이고. 기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페이스대로 가요. 부담 갖지 말고.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며 자유를 만끽했어요. 와, 정말 좋다. 서연이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기훈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노을을 봤어요. 기훈 씨. 네. 고마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서연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기훈도 감동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서연 씨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제주도의 노을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 기훈과 서연은 일찍 일어나 성산 일출봉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했어요. 정상에 오르자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와, 정말 장관이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기훈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아름다웠죠. 사진 찍을까요? 네. 두 사람은 셀카를 찍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있었죠. 배고파요. 아침 먹으러 가요. 국수 먹을까요? 제주도 고기국수 유명하대요. 작은 식당에서 뜨거운 국수를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서연도 공감했어요. 맞아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함께라면. 그때 기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미였어요. 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죠. 뭐야? 기훈 씨, 나야. 수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기훈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도와줘. 제발. 무슨 도움? 돈 좀 빌려줘. 정말 급해. 기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우린 이미 끝난 사이야. 알아. 하지만 15년 정이 있잖아. 그 정을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기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기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서연이 기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힘들면 얘기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섭지코지, 천지연폭포, 한라산 등을 둘러봤어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었습니다. 소주도 한잔했어요. 서연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기훈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서연도 진지해졌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기훈의 고백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쁜 놀람이었어요. 정말요? 네. 매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고 싶어요.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네. 같이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기훈과 서연은 함께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어요. 여기 어때요? 서연이 한 아파트를 가리켰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어요. 좋네요. 밝고 따뜻해 보여요. 우리한테 딱이에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우연히 혜진을 만났습니다. 수미의 친구였죠. 어머, 기훈 씨? 혜진은 서연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이분은 제 여자친구예요. 기훈이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혜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네. 축하해요. 수미는 잘 지내나요? 기훈이 예의상 물었습니다.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안 좋아요. 일도 제대로 못 구하고. 그래요? 후회 많이 해요. 기훈 씨 잃은 걸. 서연이 기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유욕의 표현이었어요. 혜진이 눈치챘죠. 어쨌든 잘 지내세요. 혜진이 떠난 후 서연이 물었습니다. 신경 쓰여요? 전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새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그릇을 골랐어요. 함께 만드는 보금자리였죠. 이 소파 어때요? 좋아요. 편해 보여요. 색깔은? 베이지가 따뜻할 것 같아요.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취향도 비슷했어요. 함께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았죠. 이사하는 날 기태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형, 정말 빠르네. 벌써 돈 거야? 빠른가? 아니야. 형한테 맞는 사람 만난 것 같아. 기태는 서연을 좋게 봤습니다. 수미보다 훨씬 형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해요. 네. 잘 지낼게요. 서연의 밝은 대답에 모두 웃었습니다. 짐을 다 옮기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기훈이 요리하고 서연이 도왔어요. 찰떡궁합이었죠.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야경을 봤습니다. 후회 안 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서연 씨는? 저도요.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한편 수미는 혜진의 회사에서 격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수미 씨, 이거 처리해 주세요. 상사가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이고 일했어요. 자존심은 이미 바닥이었죠. 점심시간 혜진과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기훈이 봤어. 그래. 새 여자친구랑 집 계약하더라. 수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행복해 보이던? 응. 완전 신혼 분위기. 수미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바보였어. 이제 와서 그래봐야. 혜진도 차가웠습니다. 수미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재준 씨는? 연락 끊겼어. 도망 다니는 중이래.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랑이라 믿었던 게 신기루였어요. 퇴근 후 수미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TV를 보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재혼 커플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 커플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미는 채널을 돌렸어요. 보기 싫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기훈과의 사진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이었죠. 미안해, 기훈 씨. 수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기훈과 서연은 첫 주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 장을 보고 요리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했죠. 이렇게 사는 거 좋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매일이 즐거워요. 오후에는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등산로였어요. 여기 기억나요? 당연하죠.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인데. 정상에서 두 사람은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운명이었나 봐요. 기훈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산 정상의 바람이 축복처럼 불었어요. 하산하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산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비 맞았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이 수건으로 서연의 머리를 닦아줬어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기훈 씨도 닦아요.
서연이 기훈의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다정한 손길이었어요. 비가 그친 후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무지개. 좋은 징조예요. 두 사람은 무지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피곤하죠? 아니요. 행복해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서연이 기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TV에서는 영화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바라봤죠. 우리 결혼할까요? 기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라 일어났어요. 지금? 아니, 언젠가. 준비되면. 서연이 다시 기훈 품에 안겼습니다. 네. 언젠가 꼭. 약속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 비뚤어졌어요. 서연이 기훈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기훈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오늘도 파이팅. 기훈 씨도요. 각자의 일터로 향하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서연의 요가 스튜디오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회원이 늘었어요. 원장님 수업 최고예요.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회원들의 칭찬에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기훈도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베트남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보너스도 받았어요. 기훈 부장,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이 즐거웠습니다. 퇴근 후 서연과 함께할 생각에 더욱 힘이 났어요. 어느 날 서연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 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기훈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꼭 안았어요. 정말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기훈 씨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합시다. 바로. 네. 급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날짜를 잡았어요. 기태는 형의 결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형, 축하해. 조카도 생긴다니. 고마워. 형수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손주를 보게 되어 감격하셨어요.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신부 입장.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약간 나온 게 보였어요. 기훈은 눈물이 났죠. 이제 키스.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피로연에서 기태가 축사를 했습니다. 형과 형수님은 참 특별한 인연입니다. 상처를 통해 만났지만 서로를 치유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기훈과 서연은 손을 꼭 잡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습니다. 서연의 배를 고려해 편안한 일정으로 짰어요. 바다가 정말 예뻐요. 서연 씨가 더 예뻐요. 레이 진부예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아들일까 딸일까? 뭐든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맞아요. 석양을 보며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요. 하와이에서 돌아온 후 기훈과 서연은 아기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아기 침대를 놓았어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죠. 노란색 벽지 어때요? 좋아요. 따뜻해 보여요. 서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기훈은 매일 밤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했어요. 아가야, 아빠야. 빨리 만나자. 간지러워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기훈도 행복했어요.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죠. 산부인과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기훈도 함께 갔어요. 아기가 건강해요. 딸이네요. 딸이요? 기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연도 감격했어요. 우리 딸. 예쁘게 키워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벅차올랐습니다. 생명의 신비였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기태와 서연의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딸이라니. 형 딸바보 되겠네. 기태가 놀렸습니다. 기훈은 웃었어요. 이미 딸바보야. 이름은 정했어요? 서연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아. 최서아로 지었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기훈과 서연은 행복했어요. 한편 수미는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생활이 어려웠어요. 혜진아,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혜진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미안.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수미의 불륜을 알게 된 후였어요.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수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기훈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이 꿈 같았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길에서 재준을 만났습니다. 노숙자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미? 재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몰락한 서로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당신은? 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둘 다 자초한 일이니까요. 우리 정말 바보였네. 재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행복했던 걸 몰랐어. 가진 걸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 재준의 말이 뼈 아팠습니다. 수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그래. 늦었지.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서연의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훈은 일찍 육아휴직을 신청했어요. 아내 곁에 있어야죠. 상사도 이해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출산 당일 기훈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힘내요. 잘할 수 있어요. 아파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기훈도 마음이 아팠어요. 조금만 참아요. 우리 서아 만나려면. 긴 진통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예쁜 생명이었어요. 우리 서아. 서연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생했어요. 기훈이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의 첫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잘 먹고 잘 잤어요. 순한 아기였죠. 닮았어요. 기훈 씨를. 아니에요. 서연 씨 닮았어요. 부모의 눈에는 아기가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100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축하했죠. 서아야, 100일 축하해. 기태가 조카를 안았습니다. 서아가 방긋 웃었어요. 삼촌 알아보나 봐요. 똑똑한 우리 조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기훈은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서연의 요가 스튜디오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할 정도로 커졌어요. 원장님, 2호점 내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서연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어요. 기훈 씨 생각은 어때요? 서연 씨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전 지지해요. 기훈의 응원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2호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를 물색하고 인테리어를 계획했어요. 바쁘지만 즐거웠죠. 엄마 파이팅! 기훈이 서아를 안고 응원했습니다. 서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우리 서아도 응원하는구나.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은 회사에서 해외 지사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유럽이었어요. 3년 정도 예상합니다. 가족도 함께 가능하고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고민했어요. 서연의 사업도 있고 서아도 어렸으니까요. 집에서 서연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기훈 씨한테 좋은 기회잖아요. 하지만 서연 씨 사업은? 서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정말? 네. 유럽에서도 요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의 긍정적인 태도에 기훈은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결정했습니다. 유럽으로 가기로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출국 전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서아는 기훈이 업고 갔어요. 여기가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난 곳이야. 서아는 알아듣는지 모르는지 웃기만 했습니다. 정상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떠나지만 꼭 돌아올 거예요. 그럼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막걸리 대신 물을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서아가 유럽에서 견문을 넓히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하산하는 길에 또 무지개가 떴습니다. 우리 인연의 무지개네요. 이번엔 서아도 함께야.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공항에서 기태가 배웅 나왔습니다. 형, 잘 다녀와. 그래. 여기 잘 부탁해. 걱정 마. 부모님도 내가 잘 모실게. 형제의 포옹이 따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새로운 모험. 한편 수미는 신문에서 기훈의 소식을 봤습니다. 유럽 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기사였어요. 잘 살고 있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후회도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죠. 재준도 어디선가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 수미와 같은 심정이겠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 말이에요. 유럽에 도착한 기훈 가족은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어요. 와, 정말 좋다.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서아도 정원을 구경하며 좋아했어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저녁에는 정원에서 바비큐를 했습니다. 이웃들도 초대했어요. 모두 친절하게 맞아줬죠.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서아도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서연은 작은 요가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적응해 갔습니다. 도전이 즐거웠어요. 기훈도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이 성공적이었어요. 상사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엔 가족 여행을 다녔습니다. 파리, 로마, 런던 등 유럽 곳곳을 돌았어요. 서아야, 여기가 에펠탑이야. 서아는 신기한 듯 올려다봤습니다. 와, 첫말이 한국어가 아닌 감탄사였습니다. 기훈과 서연은 웃었어요. 우리 서아 세계 시민이 되는구나. 시간이 흘러 서아가 4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서아가 귀여웠습니다. 우리 딸 똑똑해.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부모의 자랑이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기태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어요. 형, 나 결혼해. 정말? 축하해. 영상통화로 축하했습니다. 기태의 예비 신부도 인사했어요. 형님, 형수님, 만나 뵙게 되어 기뻐요. 우리도 반가워요. 가족이 늘어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곧 돌아갈 때가 됐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도 그리웠어요. 한국이 가족들이. 내년이면 임기 끝이니까 돌아가죠. 서아도 한국 학교 다녀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아가서의 생활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정원에 트리를 세우고 장식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아가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우리 서아 신났구나. 선물을 풀며 가족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네. 고마워요. 이 모든 게. 기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연도 감동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기훈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서아가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귀국 준비로 바빴어요. 짐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를 했죠. 이웃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서연의 요가 클래스 회원들도 서운해했어요. 정이 들었던 유럽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가? 한국. 우리나라로 가는 거야. 좋아. 서아도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곳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태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형, 형수님, 기태야. 재회의 기쁨이 컸습니다. 서아를 본 기태가 감탄했어요. 서아 정말 많이 컸네. 삼촌. 서아가 기태에게 달려갔습니다. 기태가 안아들었어요. 우리 조카 무거워졌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역시 한국이 좋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도 동의했어요. 그러게요. 집이 최고죠. 새 집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이었어요. 와, 멋져요. 서아, 방도 넓고 좋네. 짐을 풀며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요가 스튜디오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로요. 유럽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원장님 오셨어요. 예전 회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재회였어요. 기훈도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상무로 승진했어요.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해외 근무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혜진을 만났습니다. 기훈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럽 생활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미가. 네.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지병이 있었대요. 혼자 투병하다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마지막에 기훈 씨 이름을 불렀다고 들었어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연도 놀랐어요. 힘드시죠? 복잡해요. 미워했지만 15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서연이 기훈을 안아줬습니다. 애도하세요.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에요. 기훈은 수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놓았어요. 편히 쉬어. 짧은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서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우리 서아. 서아를 안으며 기훈은 현재의 행복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만든 음식이 가득했어요. 맛있어요. 서아도 많이 먹어.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북한산 갈까? 기훈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서아도 데리고. 가족 등산이네요. 주말 세 사람은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서아는 씩씩하게 걸었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 재밌어. 정상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서아는 주스를요. 건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저 멀리 사라지고 현재의 행복만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기훈이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영원히 함께해요. 약속. 서아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과 이별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만남과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기훈과 서연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아라는 축복까지 받았죠.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아의 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이어지는 살.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재시작이었습니다.